역시 이번 영상에서도 그 RD에서의 수열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는 이제 이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 R이나 RD나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챕터 3에서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이 영상에서 처음에 하는 내용은 이제는 물론 이제 수열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챕터 3처럼 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R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새로운 개념을 포함을 해서 영상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방금 극한이란 개념을 RD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R에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 챕터 4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오픈 셋, 클로즈드 셋, 인테리어, 그리고 그 클로저, 리미트 포인트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얘네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정리를 따로 뺐습니다. 자, S라는 집합이 RD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S가 클로즈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얘는 집합의 위상적 특성이에요. 우리가 챕터 4에서 배웠던 특성입니다. 극한은 만약에 이제 D가 1일 1보다 크면은 방금 전 영상에서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둘이 관련이 있다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혹시 S에서의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극한도 역시 S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한번 써봅시다.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xn이 전부 S의 원소고 xn이 x로 수렴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x라는 원소는 S에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S에 있는 모든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이 다시 S에 들어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예를 봅시다. 우리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0,1 수직선상의 0,1이라는 거 보면 이거 클로즈드 아닌 거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 여기서 수열을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S 안에서 뽑아놓은 원소들로 만들어 놓은 수열이긴 하지만 극한은 0이고 S의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빨간 밑줄로 그어놓은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 것, 그래서 이것들 맞죠? 그래서 이런 예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클로즈드를 더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클로즈드라는 위상적 개념과 극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X가 S의 클로즈에 들어있을 필요 충분 조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xn이 x로 갈 때, 자, 이 2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제에서 x는 0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은 클로저에 들어있어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를 생각을 해서 리미트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보였지만 이 두 번째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xn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하면 S에 들어있으면서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S의 클로저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개념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소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봐봅시다. 자, 우리가 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뭘 하냐? S가 클로즈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늘 그렇듯이 A에서 B 증명하기 위해서 A를 그냥 한번 썼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XN이란 수열이 S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극한이 있으면 그 극한은 S 안에 들어간다. 클로즈드를 사용해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X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고 칩시다.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그냥 조건을 쓴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지? 지금까지는 뭐 증명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XN으로 수렴하는 XN이라는 S에 있는 수열이 있다고 쳤습니다. 해야 될 것. X가 실제로 다시 S에 들어가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S에 안 들어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안 들어있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귀류법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물론 증명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명을 한번 썼습니다. S의 컴플리먼트는 오픈이죠. 왜? S가 클로즈드니까. 따라서 어떤 R이 있어서 BR X가 X의 컴플리먼트 안으로 쏙 들어가요. 왜? 오픈이니까. 이런 X 센터에 R 볼이 S의 컴플리먼트 안으로 쏙 들어가야지. 따라서 XN이랑 X의 차이는 무조건 R보다는 큽니다. 그쵸? 자, 이거 우리 뭐 한 건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S라는 클로즈드 셋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XN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점들로 뭐 X1, X3 이렇게 쭉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혹시 수렴하는 값이 바깥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했냐? S가 클로즈드니까 이무의 R 볼이 X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요. 얘는 뭐야? X랑 거리가 R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이지. 근데 XN들은 다 S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 빨간색 원 안에는, 즉 R 볼 안에는 전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거리는 R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극한의 정의의 모순이네.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X는 S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증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나 봐요. 혹시 S에 있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걔가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수렴 값도 S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맞죠? 반대 방향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X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서 아까는 리미트고 지금은 리미트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지?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이기 위해서 S가 클로즈드임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S의 리미트 포인트가 S에 들어가는 것과 클로즈드가 동치잖아요. 왜? S가 클로즈드랑 동치인 것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S랑 S의 클로저가 같은 것. S의 클로저는 S랑 S 프라임을, 즉 리미트 포인트들의 셋을 합쳐놓은 것. 따라서 클로즈드의 동치가 리미트 포인트가 S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 맞죠? 뭐 물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랬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리미트 포인트가 S 안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구나 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를 택했어요. 하고 싶은 것, X가 S에 들어가는지를 볼 겁니다. 각각의 N에 대해서 우리가 X의 N이라는 원소를 S에는 들어있지만 X는 아닌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리미트 포인트니까.
맞죠? 리미트 포인트 정의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무의 r에 대해서 r을 n분의 1로 잡았어요. 그러면 x랑의 거리가 r보다 작은, 즉 n분의 1보다 작은 x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s의 원소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림을 좀 아래쪽에 그립시다. 우리 여기 x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한 게 뭐니? 이 x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택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x 자기 자신이 아닌 원소를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택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x2를 하나를 택한 겁니다. 반지름이 3분의 1인 거를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x3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이 x2는 훨씬 가까웠다가 x3는 조금 멀어졌다가 할 수도 있지만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게 x가 리미트구나, x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써봅시다. 그러면 xn이 x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n이 입실론분의 1보다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xn은 이거는 크기가 스몰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입실론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을 잡아가지고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그 차이가 전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걸 보였으니까 수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건가 보면 이 빨간 줄을 만족하는 수열을 찾은 겁니다. 자, x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수열을 찾았는데 그 수열은 s 안에 있고 x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의 조건을 보면 xn들이 S 안에 있는 원소면 그 극한도 S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림은 증명이 아닙니다. xn이 x로 가는데 xn은 S에 있는 수열이니까 x는 S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이 어쓰션이 xn에 있는 그러니까 S에 있는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극한은 다시 S에 있다였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S 안에 있는 XN이라는 수열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한 얘기가 리미트 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S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S는 클로즈드입니다. 아까 물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무의 리미트 포인트가 S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S는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예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클로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n은 n분의 1이라는 게 s에 들어있지만 이 극한은 s에 안 들어있으니까. 맞죠? 똑같습니다. s가 만약에 혹시 유리수들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이유는 xn을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1.414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그 루트 2의 소수 n번째짜리로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얘는 s에 들어있지만 이 xn이 극한으로 생각하는 이 극한은 s 안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에서 이렇게 점들을 뽑아가지고 리밋을 생각을 했는데 리밋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바로 클로즈드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사실 거의 당연한데 그래도
명제를 썼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죠. 자, 한쪽 방향은 거의 당연합니다. 오는 방향은 정말 당연해 보인다. 가는 방향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오는 방향은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에는 S의 클로저도 있고 x도 S의 클로저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x가 S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1번 때문에. 가는 방향은 우리가 실제로 수열을 찾아야겠습니다. 수열을 뭐 한번 찾아보죠. 뭐 우리가 해야 될 게 x가 S의 클로저 안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 S에 있는 원소를 찾아서 S에 있는 수열을 찾아서 그 수열이 X로 가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S에 들어가면 그러면 수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양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냥 XN을 전부 X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얘는 S에 있으면서 극한이 자기 자신의 수열이죠. 상수 수열이니까. 만약에 X가 S에 안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포인트잖아요. 왜냐면 얘가 S랑 리미트 포인트들의 유니온이니까. 그러면 리미트 포인트면 이 방금 앞에서 했던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X로 수렴하는 S의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쓰기는 그러니까 그냥 1에 있는 증명에 의해서라고 씁시다. 그냥 그거 여러분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exist a sequence xn in s converging to s x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에 있는 X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은 겁니다. 얘는 뭐 당연한 거지. 그렇긴 하지만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됐지만 한번 간단하긴 하지만 한번 써볼 것. 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수열이 트리비얼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S가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클로저는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점을 택하면 각각의 점을 택하면 그 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2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 아래에 있는 거니까 굳이 벡터처럼 쓸 필요 없겠네. x가 2면 xn을 어떻게 놓겠냐? 그냥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열이면 2가 전부 들어있으면서 안으로 가는 거지. x가 만약에 1이면 물론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과 뭐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 거죠. 1-n분의 1. 그러면은 얘는 각각 S에 들어있으면서 X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클로저에 들어있을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이런 X로 가는 수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예를 들어 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 별로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수열에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던 사실들이 사실 RT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아래에서 제일 복잡하게 증명했던 사실 중에 하나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였어요. 근데 사실 그걸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xn이라는 수열이 x로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은 각각의 i번째 좌표에서 xni가 xi로 수렴하는 거랑 동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근데 그 각각의 xni는 R에서의 수열이니까 R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지난 섹션에서 증명했던 다양한 정리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역시 당연하지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RD에서의 수열이 바운디드다라는 거는 물론 아까 저기 증명에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 증명이 아니지, 그 프로포지션을 쓸 때 쓰기도 했었어요. 그냥 데피니션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xn의 크기가 전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코시라는 거는 이것도 앞에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코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극한이 필요가 없어요. 극한을 우리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극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n이나 m이 전부 크면 xn과 xm의 차이가 전부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이랑 똑같네. 절대값 대신에 앱솔루트 밸류를 쓴 거 말고는 앞에랑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증명을 하면 우리가 역시 알고 있는 완전히 같은 얘기들을 증명도 완전히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D에서의 시퀀스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xn이라는 수열이 컨버전트면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얘는 코시다. 그리고 바운디드다. 증명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놈으로 바뀐 건 증명이 수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또 혹시 xn이 코시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RD가 아니라 R의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서 익숙한 것들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코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바운디드입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하지, 코시면 수렴하면 코시인데 코시면 수렴하냐? 우리는 해석개론에서는 엄청 이상한 공간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이 RD만 다룹니다. 여기서는 참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약간 엄밀하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그 코시 수열을 얘기할 때 썼던 개념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얘기하기로는 R의 부분 집합이었는데 RD에 대해서도 완전히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컴플리트 혹은 코시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코시는 이제 길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합시다. 그 컴플리트니스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동치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컴플리트라고만 써도 됩니다. 그 처음에 정의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정의한 컴플리트, 저렇게 정의한 컴플리트가 사실 다 동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A가 코시 컴플리트 혹은 컴플리트다 라고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혹시 A에서 코시 시퀀스를 뽑으면 얘가 수렴을 하긴 하는데 그냥 수렴하면 안 돼요. 다시 A에 있는 점으로 수렴할 때 우리가 코시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얘만 들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섹션에서는, 그러니까 이 챕터랑 이 섹션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몇 번 본 거네. S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뽑았더니 극한이 다시 S에 있을 것, 얘가 S가 클로즈드랑 동치다라는 거를 아까 영상의 초반부에서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서 이 컴플리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컴플리트가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이긴 한데 RD에서는 사실 그렇게 별게 없습니다.
클로즈드랑 동치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코시 컴플리트예요. 물론 얘도 코시 컴플리트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아닙니다. 이거 Q나 뭐 0,1 얘는 컴플리트가 아닙니다. 이 둘은 왜 컴플리트가 아닌가요? 여기서 아까처럼 코시 수열을 뽑아봅시다. 뭐 1, 1.4, 1.414, 1.4141, 1592 뭐 이렇게 쭉. 그러면 걔네들은 Q에 들어있지만 극한은 Q에 안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xn이 n분의 1이면 n분의 1 자체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n분의 1의 극한은 0인데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도 아니고 코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코시 수열이 물론 이제 아래에서도 수렴하는데 그 집합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 그 집합 안에 있으면 컴플리트, 없으면 컴플리트가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컴플리트란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엄청 확장해서 쓰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래요. 우리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 R이라는 집합이 컴플리트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시 수열이면 바운디드고 바운디드 시퀀스는 항상 컨버전트 섭 시퀀스를 가지고 이게 강력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열이 코시인데 섭 시퀀스가 수렴하면 원래 수열도 수렴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R의 컴플리트니스를 챕터 3에서 보였던 방법입니다. 똑같이 하려고 해요. 물론 증명은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R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쓸 거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 RD라는 집합이 컴플리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썼으니까. 근데 워낙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니까 풀어서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x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 근데 수렴하는데 막 이상한 점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고 RT에 있는 한 점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RT면 아니 뭐 수렴하면 당연히 RT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RT가 아니라 집합 A로 바뀌면 정말 그런가 하고 예제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증명 간단하지만 한번 써봅시다. 증명이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R에서 했던 정리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봐봅시다. 자, K가 1부터 t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k번째 좌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xn이라는 게 코시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이 있으면 그러면 n이 있어서 n과 m이 항상 크기만 하면 xn과 xm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이게 코시 수열의 정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시 수열의 정의였어요. 맞죠? 얘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 k번째 좌표도 얘보다 작으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n과 m이 n보다 크기만 하면 이 k번째 좌표에 해당하는 이 수열도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즉 k번째 좌표에 해당하는 실수 수열도 코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xnk. 자, 이렇게 쓴 건 k는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부터 t까지 중에 하나 딱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r에 있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수열의 인덱스는 n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코시 수열입니다. 모든 k에 대해서. 그쵸? k 하나하나마다 코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수에서는 코시면 수렴하는 거죠. 왜? R의 컴플리트니스에 의해서. x, n, k가 x의 k로. 물론 인덱스는 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k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왜? R의 컴플리트니스에 의해서. 따라서 K번째 좌표에 해당하는 수열들이 전부 수렴하네?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도 수렴하네? 따라서 우리가 xn이라는 이 수열은 x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x는 뭐지? x의 1, x의 2, 땡땡땡, x의 t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각각의 좌표에 해당하는 수열들이 수렴하는 거랑 동치가 전체 수열이 수렴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 xn이 코시 수열이면 우리가 이 x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숫자가 아니지, x라는 rd의 원소를 찾을 수가 있어서 xn이 x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rd가 컴플리트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섹션의 제목이에요. 이 섹션의 제목이 이 rd의 완비성 혹은 rd의 컴플리트니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니스의 정의가 뭐야?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것. 이 컴플리트인 거 언제 증명했지? 우리가 챕터 3에서 볼자노 바이어스 스트레스의 정의 증명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쓰면 R의 컴플리트니스를 사용을 해서 RD의 컴플리트니스도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그냥 단순히 한 겁니다. 별거 없네요. 자, 이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음 두 명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석개론만 배우고 이제 RD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컴플리트라는 복잡한 개념이 어떻게 보이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수열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니까. 코시 수열이라는 조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코시 수열이 항상 수렴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컴플리트니스라는 개념이랑, 그러니까 얘는 수열이 없으면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오픈셋으로 정의해 놓은 공간, 오픈셋, 클로즈드셋은 수열의 정의랑은 별로 상관없이 R 볼 가지고 입실론 볼 가지고 정의를 한 거니까 그게 두 개가 사실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컴플리트면 클로즈드다. RD에서만입니다. RD의 부분집합에서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석 개론 2에서 막 함수들의 공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컴플리트니스 얘기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때는 이게 두 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n이 x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클로즈드의 동치가 뭐냐면 우리 이제는 기억하고 있어요. 클로즈드는 당연히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인데 클로즈드의 동치 조건은 뭐냐면 xn이 s에 있고 xn의 수열이 x로 수렴할 때 x가 s에 있다 랑 동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s가 클로즈드랑 임의의 xn이라는 s의 수열이 혹시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은 s에 있다 라는 저 빨간색 명제랑 동치니까 빨간색 명제를 보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xn이 x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렴하니까 코시잖아요. 수렴하니까 코시입니다. 코시니까
여기 컴플리트니까 얘가 어떤 S의 원소로 수렴을 해야겠습니다. 맞죠? 맞는데 조금만 더 풀었습시다. 아니 아까처럼 써도 돼요. converges to a point x 스타 in s 이렇게 씁니다. 아까처럼 써도 되는데 그 컴플리트의 정의를 그대로 한번 써보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더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똑같이 써보죠 뭐. 자, 근데 이제 이 xn이 두 가지 원소로 동시에 수렴을 합니다. x로도 수렴하고 x 스타로도 수렴을 합니다. 근데 극한은 유일하니까, 유니크니스에 의해서 유일하니까 x랑 x 스타는 같은 거지. 따라서 x라는 원소는 s의 원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x 스타가 s에 들어있는데 x 스타랑 x랑 같으니까 두 원소 다 s에 들어있어야지. 따라서 우리가 보인 것 S에 있는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이 다시 S에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써봅시다. 이걸 보인 겁니다. S에서 이무에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이 S에 있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따라서 S가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략을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S가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보인 건 이 빨간색 괄호에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빨간색 괄호에 있는 명제가 S가 클로즈드랑 동치기 때문에 클로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클로즈드랑 컴플리트가 동치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S가 혹시 클로즈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컴플리트다, 코시 컴플리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 합치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컴플리트랑 클로즈드랑 RD에서는 최소한 동치구나. 하나는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오픈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동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N이 코시 수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N이 X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왜? RD가 코시니까, 코시 컴플리트니까. 자, 여기서 종종 착각을 하는데요. 코시 수열, S에 있는 코시 수열이긴 한데 S에 있는 코시 수열은 RD에 있는 코시 수열도 되죠. 근데 RD는 컴플리트니까 RD에 있는 어떤 원소로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S인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클로즈드니까 XN이 수렴하는 수열이고 클로즈드니까 극한은 S에 있어야지. 써봅시다. S가 클로즈드니까 X가 S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 간단하네요. 코시 수열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은 S에 있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시 수열이 S 안으로 수렴하니까 컴플리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의 RD에 있는 수열의 성질들은 아래에 있는 수열의 성질들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오픈셋이나 클로즈셋 같은 걸 얘기를 안 했고 리미트 포인트 같은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컴플리트랑 클로즈가 동치다, R의 부분 집합이, RD의 부분 집합이, 이런 얘기들은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조금 더 우리가 툴이 많으니까 리미트 포인트나 클로즈 같은 개념들을 알고 있으니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에서도 챕터 3 때 안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 동영상을 포함해서 이 동영상의 전의 동영상은 전부 다 R에서 증명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여기는 이번 동영상은 D에서든 R에서든 새로운 사실인 것들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뒤에 그 수열과 사실은 그 완전히 같은 개념이 급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급수는 나중에 우리가 토폴로지 같은 것들을 좀 더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좀 더 훨씬 더 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수열이랑 이제 관계가 있는 그 함수의 급수 혹은 이제 일반적인 급수 이 얘기들은 물론 수학원에서 조금 하긴 했지만 뒤쪽으로 미루고 우리가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복잡한 위상적 개념인 컴팩트와 커넥티드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R로 돌아와서 연속함수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